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산호세의 작은 원룸 아파트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101번 프리웨이에서 나는 차 소리가 끊이지 않고 벽 너머로는 이웃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오늘은 제 62번째 생일입니다. 혼자서 맞는 생일이에요. 케이크도 없고 축하해줄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7에서 11에서 산 컵라면 하나로 생일 상차림을 대신했어요. 15년 전만 해도 저는 서울 강남에 35평 아파트를 소유한 성공한 중산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월세 $1,200짜리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한국 집도 미국 집도 모두 잃었거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하시죠? 저도 가끔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제 이름은 김영수입니다. 올해 62세이고 한국에서는 대기업 마케팅 부서에서 30년을 근무했어요. 아내 민정이와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2009년 저는 47세였습니다. 회사에서는 차장 직급이었고 연봉은 세전 8천만 원 정도 받았어요.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35평 아파트는 당시 시세로 6억 원 정도 했고 대출은 2억 원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인생이 꽤 성공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큰딸 지민이는 연세대 경영학과 3학년이었고 둘째 아들 준호는 대치동 유명한 학원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해 가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구조 조정이 시작된 겁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한국에도 밀려온 거죠. 마케팅 부서는 비핵심 부서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칼바람을 맞았어요. 부장님이 저를 부르시더군요. 영수야, 미안하다. 회사 사정이 어려워졌어. 명예퇴직을 고려해 보지 않겠나?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47세의 명예퇴직이라니요? 아직 자녀들 교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시기인데 은퇴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였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거부하면 더 불리한 조건으로 내몰릴 게 뻔했거든요. 결국 저는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받고 회사를 떠났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민정이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여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저도 막막했습니다. 47세에 새로운 직장을 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곧 깨달았어요. 이력서를 100여 곳에 넣어봤지만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이가 문제였어요. 젊은 사람들이 넘쳐나는데 굳이 47세의 중간관리직 출신을 뽑을 이유가 없었던 거죠. 6개월이 지나도 취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 선배를 통해 한 가지 제안을 받았어요. 미국 이민이었습니다. 선배는 10년 전에 투자 이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분이었어요. LA에서 한인마트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사업이 꽤 잘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수야, 한국에서 이렇게 고생할 바에야 미국으로 와서 새 출발하는 게 어때? 아이들 교육도 좋고 특히 지민이 같은 경우는 미국 대학으로 편입할 수 있을 거야. 처음에는 황당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47세의 이민이라니, 게다가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제가 어떻게 미국에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하지만 몇 달이 더 지나도 한국에서 변변한 일자리를 찾지 못하자 점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학원에서 돌아와 말했어요. 아빠, 친구들이 우리 집 차 바뀐 거 다 안대. 엄마가 아빠 차 팔았다고 했지? 아이가 위축되어 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빠의 실업이 아이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그날 밤 민정이와 오랫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국으로 갈까요? 지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집을 팔면 8억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시 대치동 아파트 가격이 6억에서 8억으로 올라 있었어요. 대출 2억을 갚고 나면 6억 정도가 남는 셈이었습니다. 미국 투자이민 자격은 $50만, 당시 환율로 약 6억 원 정도였어요. 딱 맞아떨어지는 금액이었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있어봤자 돈만 빠져나가요. 미국에 가서 새로 시작해보는 게 낫겠어요. 민정이도 동의했습니다. 사실 그녀도 제가 집에서 구직활동만 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2010년 봄, 저희는 이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민법무사를 만나고 각종 서류를 준비하고 영어 공부도 시작했어요. 집을 내놓자마자 곧바로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8억 2천만 원의 계약이 성사됐어요. 15년 동안 살았던 집이었는데 생각보다 미련은 없었습니다. 새로운 희망이 생겼거든요.
지민이는 처음에 반대했어요. 아빠, 저는 한국에서 졸업하고 싶어요. 친구들도 다 여기 있고 갑자기 미국에 가면 어떻게 해요? 하지만 준호는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아빠, 미국 가면 NBA 경기장에서 농구 볼 수 있어요? 아이들 반응이 엇갈렸지만 저희 부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2010년 12월 드디어 투자이민 비자가 나왔습니다. 50만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미국에서 집을 사고 정착 자금으로 쓸 계획이었어요. 선배의 추천으로 LA 근처 어바인이라는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살고 학군도 좋다고 했거든요. 2011년 2월 가족 4명이 인천공항에서 LA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1시간의 비행이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창밖을 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잘한 선택일까?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불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대됐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는 땅이라고 들었거든요. LAX 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기분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2월인데도 따뜻했고 야자수가 줄지어 서 있는 모습이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았습니다. 선배가 공항에 마중 나와 있었어요. 영수야, 미국에 온 걸 환영한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야. 임시로 선배 집 근처 모텔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집을 알아봤어요. 어바인의 집값은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괜찮은 4베드룸 하우스가 8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사이였어요. 당시 환율로 9억에서 11억 원 정도였습니다. 한국 집을 8억에 팔았는데 여기서는 9억을 줘야 하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한국에서 모든 걸 정리하고 온 상황이었거든요. 다운 페이먼트로 30만 달러를 내고 나머지는 모기지론을 받아서 85만 달러짜리 집을 샀습니다. 어바인 스펙트럼 근처의 신축 타운하우스였어요. 집은 정말 좋았습니다. 4베드룸에 2.5베스룸, 뒷뜰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한국 아파트보다 훨씬 넓고 쾌적했습니다. 여보, 이 집 정말 좋지 않아요? 미국 와서 잘한 것 같아요. 민정이도 좋아했어요. 아이들도 각자 방을 갖게 되어서 신나했고요. 하지만 문제는 곧 시작됐습니다. 생활비가 한국보다 훨씬 많이 들었어요. 먼저 자동차부터 2대를 사야 했습니다. 미국은 차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중고차 2대에 3만 달러가 들었어요. 그리고 각종 보험료, 전기세, 가스비, 인터넷비, 핸드폰비. 매달 나가는 고정비만 3천 달러가 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모기지 페이먼트였어요. 매달 3,800달러씩 나가는 거예요. 고정비와 합치면 매달 7,000달러, 하나로 8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셈이었습니다. 이러면 1년도 못 버티겠는데? 급히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영어도 서툴고 미국 경력도 없는 50대 한국인을 뽑아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인 업체들을 알아봤지만 대부분 월급이 3,000달러 정도였어요. 생활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저축이 급속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가져온 돈이 50만 달러 정도 남아 있었는데 매달 7,000달러씩 나가니까 금세 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선배가 제안을 했어요. 영수야, 내 마트에서 일해볼 생각 없어? 매니저로 일하면 월 4,000달러는 줄 수 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대기업 마케팅 차장 출신이 한인마트 매니저가 되는 것이 자존심 상했지만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어요. 마트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하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진열, 재고 관리, 계산, 청소까지 모든 일을 다 해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 응대가 어려웠어요. 영어가 서툴러서 오해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디스 코리언 그래무 DOESNT 언더스탠드 앵그램 리시. 어떤 손님이 큰 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을 때 정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는 직원 100명을 관리하던 차장이었는데 여기서는 영어 못한다고 무시당하는 신세가 된 거예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그나마 지민이는 유시 어바인에 편입해서 잘 적응하고 있었고 준호도 미국 고등학교에서 나름 괜찮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2년이 지났을 무렵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마트 일에도 익숙해졌고 영어도 일상 대화는 가능한 수준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3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선배가 갑자기 마트를 팔겠다고 했습니다.
영수야, 미안해. 본국에 있는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마트를 인수할 돈은 없었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야 했어요. 설상가상으로 그해 말 모기지 금리가 올라서 월 페이먼트가 4,200달러로 늘어났습니다. 새로 구한 일자리는 다른 한인마트였는데 거기서는 월 3,500달러밖에 안 줬어요. 적자가 매달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초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집을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악몽이 시작됐어요. 부동산 에이전트에게 집값을 알아보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미스터 킴, 지금 이 집 시세가 65만 달러 정도예요. 뭐라고요? 85만 달러에 산 집이 65만 달러라니? 2008년 금융위기의 여파가 캘리포니아 부동산까지 영향을 미쳤고 특히 어바인 지역 집값이 많이 떨어진 상태였다고 하더군요. 모기지 잔액이 아직 75만 달러 남아 있었어요. 집을 팔아도 10만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걸 쇼트 세일이라고 하는데 은행 승인을 받아야 해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쇼트 세일 과정은 정말 복잡했어요. 은행에서 온갖 서류를 요구했고 승인까지 8개월이 걸렸습니다. 그 8개월 동안 저희는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모기지 페이먼트는 계속 밀렸고 은행에서는 압박을 가해왔습니다. 크레딧 스코어도 급격히 떨어졌어요. 750점대에서 500점대로 추락했습니다. 2014년 10월 드디어 집이 팔렸습니다. 하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히려 변호사 비용, 에이전트 수수료 등으로 빚만 3만 달러 늘었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아파트를 렌트해야 했는데 크레딧 스코어 때문에 디파짓을 3배로 내야 했어요. 그때부터 정말 막막했습니다. 한국 집도 이미 팔았고 미국 집도 잃었고 저희에게 남은 건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특히 준호가 많이 위축됐어요. 아빠, 우리 이제 다시 한국 갈 거예요. 하지만 한국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한국에는 집도 없고 나이 때문에 취업도 어려울 텐데 무엇보다 아이들이 이미 미국 생활에 적응한 상태였거든요. 지민이는 대학교 3학년이었고 준호도 고등학교 2학년이었어요. 지금 한국으로 돌아가면 아이들만 피해를 보는 거였습니다. 결국 버티기로 했어요. 어떻게든 미국에서 다시 일어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렌트비만 월 2,500달러였고 생활비까지 합치면 매달 5,000달러는 필요했습니다. 마트에서 받는 월급 3,500달러로는 부족했어요. 민정이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인 식당에서 서빙을 하며 월 2,000달러 정도 벌었어요. 두 사람이 일해서 겨우 생활비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축은 꿈도 꿀 수 없었고 아이들 교육비는 학자금 대출로 해결해야 했어요. 그렇게 5년을 버텼습니다. 2019년 지민이가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했어요. IT 회사에 입사해서 연봉 8만 달러를 받게 됐습니다. 준호도 UC 버클리에 진학했고요. 아이들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어요. 그래, 이래서 미국에 온 거야. 아이들을 위해서였잖아. 하지만 2020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마트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제 월급도 깎였어요. 3,500달러에서 2,50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민정이가 일하던 식당도 문을 닫았어요. 갑자기 가게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든 거예요. 정부에서 실업수당을 줬지만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에게만 지급됐어요. 저희는 아직 시민권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렌트를 3개월 연속 밀렸어요. 집주인이 나가라고 통보했습니다. 지민이가 도와주려고 했지만 그 아이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상태라 여유가 없었어요. 결국 더 싼 곳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산호세의 원룸 아파트였어요. 렌트가 월 1,200달러였습니다. 50대 중반이 되어서 원룸에서 부부가 함께 사는 게 참 초라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더 큰 비극이 찾아왔어요. 민정이가 유방암 진단을 받은 겁니다. 한국 같으면 국민건강보험으로 치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 미국에서는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엄청났어요. 수술비, 항암치료비, 각종 검사비. 총 15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지민이가 회사 보험을 통해 저희를 커버해줬지만 그래도 본인 부담금만 5만 달러였어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크레딧카드 현금 서비스를 받았고 이자만 월 2,000달러씩 나갔습니다.
민정이는 다행히 치료가 잘 되어서 완치 판정을 받았어요. 하지만 저희 경제 상황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22년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챕터 7 파산이었는데 모든 빚을 탕감받는 대신 신용 등급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민정이가 말했어요. 여보, 우리 한국으로 돌아갈까요? 이제 준호도 대학 졸업했고 지민이도 직장 있으니까.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려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에 갈 집도 없고 15년 전에 떠난 인간관계도 다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무엇보다 60대 초반에 한국에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었어요. 결국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이와는 의견이 달랐어요. 여보,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여기서 늙어서 죽기는 싫어요. 2023년 초 민정이는 혼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와 헤어지게 된 거예요. 이혼을 한 건 아니지만 사실상 별거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어요. 마트에서 일하며 월 2,800달러 정도 벌고 원룸 렌트 1,200달러, 생활비 1,000달러 정도 쓰고 나머지는 조금씩 모으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잘 살고 있어요. 지민이는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고 준호는 엔지니어가 되어서 좋은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가끔 지민이가 손자를 데리고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해요. 그럴 때면 그래도 미국에 온 게 잘했구나 싶습니다. 아이들만큼은 성공했으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때로는 후회가 됩니다. 한국에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집을 팔지 않았다면 지금쯤 그 집값이 20억은 될 텐데. 그 돈으로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에요. 후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으니까요. 요즘은 소셜 시큐리티 받을 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65세가 되면 월 1,500달러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여유가 생기겠죠. 한국에 있는 민정이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해요. 여보,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언제 한국에 올 거예요? 민정이는 항상 같은 질문을 해요. 저도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소셜 시큐리티 받기 시작하면 갈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 갈 자신이 없어요. 15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이미 한국 사람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완전한 미국 사람이 된 것도 아니고요.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지난주에는 한국에서 대학 동창이 연락을 왔어요. 영수야, 한국에 오면 우리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할 수 있어. 미국 경험이 있으니까 도움이 될 거야. 고마운 제안이었지만 선뜻 결정하기 어려웠어요. 62세에 다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손자가 걱정됐어요. 지민이 아들인 현우가 올해 5살인데 할아버지와 한국말로 대화하는 걸 좋아해요. 할아버지, 저 오늘 학교에서 김치 가져갔어요. 그런 현우를 두고 한국에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어제는 준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멕시코계 미국인 여자인데 정말 착하고 예뻤습니다. 아빠, 저희 내년에 결혼할 예정이에요. 기쁜 소식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준호의 결혼식에 민정이가 참석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민자 가족의 현실이에요.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되는 거죠. 요즘 들어 자주 생각해 봅니다. 과연 제가 한 선택이 옳았을까? 한국 집을 팔아서 미국 집을 샀는데 결국 둘 다 잃었어요. 경제적으로만 보면 완전한 실패죠. 하지만 아이들은 성공했어요. 지민이는 미국에서 IT 전문가가 됐고 준호는 엔지니어로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처음부터 제 성공을 위해 이민 온 게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였어요. 제가 희생한 만큼 아이들이 더 나은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거 아닐까요? 물론 가끔은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특히 혼자 원룸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을 때면 대기업 차장까지 했던 내가 왜 이런 신세가 됐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오래가지 않아요. 지민이가 보내준 손자 사진을 보거나 준호가 전화해서 안부를 물을 때면 다시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요즘은 새로운 꿈이 생겼어요. 65세에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하면 작은 한식당을 차리고 싶습니다. 마트에서 15년 일하면서 많은 걸 배웠어요.
음식 재료도 잘 알게 됐고 손님 응대하는 것도 익숙해졌거든요. 물론 큰 성공을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저 손자들이 놀러 왔을 때 할아버지가 만든 김치찌개 맛있어 하는 소리를 듣고 싶을 뿐입니다. 민정이한테도 말했어요. 여보, 내가 식당 차리면 한국에서 와서 같이 해줄래? 민정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여보가 성공하면 언제든 갈게요. 이제 3년만 더 버티면 됩니다. 65세까지 3년,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외롭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고 해요. 살아있는 한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니까요. 한국 집을 팔아서 미국 집을 샀는데 둘 다 잃었지만 저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들, 아이들과 가족은 아직 그대로 있으니까요.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도 많이 잃었어요. 고향, 친구들, 젊은 시절의 꿈들. 하지만 그 대신 얻은 것도 있습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 역경을 견디는 힘,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물려준 더 넓은 세상. 지금 생각해보면 집이라는 건 결국 벽돌과 시멘트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한국 집도 미국 집도 잃었지만 가족이라는 진짜 집은 아직 건재합니다. 비록 지금은 떨어져 살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이민이라는 게 참 힘든 일이에요. 모든 걸 버리고 새로 시작해야 하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용기 있는 일이기도 하죠. 제가 47세에 모든 걸 정리하고 미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했어요.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무모한 일이었죠. 하지만 그 무모함 덕분에 아이들은 더 큰 세상을 보게 됐어요. 지민이는 한국에 있었다면 절대 경험하지 못했을 일들을 하고 있고 준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걸 보면 제 인생이 완전한 실패는 아닌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아버지로서는 성공한 것 같거든요. 요즘 가끔 한국 뉴스를 봅니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더라고요. 제가 팔았던 대치동 아파트는 지금 20억이 넘는다고 해요. 처음에는 정말 후회스러웠어요. 그때 집을 안 팔았다면 지금 20억 부자였을 텐데.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해요.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대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20억보다 더 소중한 것들을 얻었다고요. 아이들이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한 것, 저 자신도 세상을 더 넓게 보게 된 것,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 깨달은 것.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워요. 62세에 마트에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특히 젊은 동료들과 함께 일할 때면 나이가 많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부끄럽지 않아요. 정직하게 일해서 돈을 버는 건데 무엇이 부끄럽겠어요? 오히려 자랑스럽습니다. 60대에도 새로운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게요. 마트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처럼 이민 와서 고생하는 한국 분들도 많이 봤고 다른 나라에서 온 이민자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다들 비슷한 경험을 하고 살아요. 본국에서는 나름 괜찮은 직업을 가졌던 분들이 여기서는 전혀 다른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 얼굴에는 절망보다는 희망이 더 많이 보여요. 자녀들이 더 나은 교육을 받고 더 넓은 세상에서 활동하는 걸 보면서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느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민이가 회사에서 승진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준호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내가 모든 걸 걸고 미국에 온 보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며칠 전에는 지민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아빠, 제가 지금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용기를 내서 미국에 오지 않았다면 저는 한국에서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15년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준호도 비슷한 말을 해요. 아빠, 저는 아빠를 정말 존경해요. 47세에 모든 걸 포기하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제 알겠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말해주니 제가 한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확신이 들어요. 물론 아직도 아쉬운 것들이 많아요. 민정이와 떨어져 사는 것, 손자들과 자주 못 만나는 것,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 멀어진 것.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무엇인가를 얻으려면 무엇인가를 포기해야 하는 거고요. 저는 안정적인 한국 생활을 포기하고 아이들의 더 넓은 미래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면 소셜 시큐리티를 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조금은 여유가 생길 겁니다. 그때 정말로 작은 한식당을 차릴 수 있을지도 모르고요. 민정이도 다시 미국에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살 수도 있겠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것. 한국 집을 팔아서 미국 집을 샀는데 둘 다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있고 건강하고 아직 꿈을 꿀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집은 다시 살 수 있어요. 돈도 다시 벌 수 있고요. 하지만 가족은 다시 만들 수 없잖아요. 저는 가장 소중한 것들은 잃지 않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밤도 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잠들겠지만 꿈속에서는 가족들과 함께 있을 거예요. 한국에 있는 민정이, 미국에서 성공한 지민이와 준호, 그리고 사랑스러운 손자 현우까지 모두가 함께 있는 새로운 집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는 꿈을 꿀 거예요. 그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아직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니까요. 저는 김영수, 62세 이민자입니다. 집은 잃었지만 희망은 잃지 않았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